여러분 안녕하세요, 도비마스터입니다.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제가 디자인 학원을 실패 없이 다니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실제로 비전공자 디자이너였고요. 그리고 사수도 없던 상황에서 디자인 학원을 다니면서 실력이 많이 향상된 케이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시는데요. 제가 정말 디자인에 1도 몰랐던 시절에 학원을 다니면서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여러분들에게 낱낱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번 영상 끝까지 꼭 봐주세요. 그러면 알아보러 가보실까요? 갑시다. 우선 첫 번째, 디자인 학원을 선택할 때 강사님의 경력보다는 본인에 맞는 커리큘럼을 선택하라 입니다. 우리가 디자인 학원을 알아볼 때 3종 세트로 보는 게 있어요. 바로 첫 번째, 강사님의 경력, 그 다음에 두 번째, 학원의 커리큘럼, 그리고 세 번째, 강의 비용입니다. 우리가 이 3종 세트는 디자인 학원을 알아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꼼꼼하게 살펴보시는데요. 우선 제가 강사님의 경력보다 본인에 맞는 커리큘럼을 선택하라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제가 본인의 커리큘럼에 맞는 것을 선택하라 한 이유가요, 뭐냐면 바로 우리가 강의를 듣게 되면요, 우리가 제일 많은 보는 게 강사님의 경력이랑 커리큘럼, 이렇게 두 가지인데요. 강사님의 경력이 화려한 만큼 강사님이 가지고 계시는 노하우랑 현업에 대한 스킬들이 굉장히 많이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해당 수업, 강사님의 경력이 화려하니까 이 수업을 들으면은 내가 그만큼 많이 가져갈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물론 그것도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제가 왜 커리큘럼을 보라고 한 이유는요, 강사님의 경력이 화려하지만 간혹 가다가 본인의 수준과 해당 커리큘럼이 맞지 않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종종 수업의 진도에 따라서 잘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의 우선 학원을 선택을 할 때는요, 본인의 수준을 먼저 파악을 합니다. 내가 초급이면 초급, 내가 어느 정도 중급이다 하면 중급, 내가 좀 고급 과정을 듣고 싶다 그러면 고급 과정, 자기의 본인의 수준을 미리 파악을 하고요. 다음부터 본인 수준에 맞는 커리큘럼을 먼저 확인합니다. 내가 초급 수준이니까 초급 커리큘럼에 맞는 것을 쭉 확인합니다. 자, 우리가 동일한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강의를 하는 수업이더라고요. 거기서 초급, 중급, 고급 이렇게 나눠져 있을 거고요. 그리고 초급 과정에서도요, 초급별로 좀 심화되는 내용도 있는 강의 커리큘럼이 있어요. 초급 과정이지만 강사님의 강의하는 방식에 따라서 뭐 초급 과정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하신다거나, 아니면 초급 과정이지만 현업에 대한 스킬들을 조금 더 많이 알려주거나, 이렇게 해서 강의 커리큘럼이 강사님마다 다 다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 커리큘럼을 꼭 분석하신 뒤에 그 다음부터 강사님의 경력을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물론 강사님의 경력도 어느 정도 뒷받침되면 현업에 대한 스킬들이나 노하우를 많이 얻어가실 수가 있으니까요. 해당 학원을 선택하실 때는 첫 번째는 커리큘럼을 먼저 우선시 하시고 그 다음에는 강사님의 경력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강의 비용을 적절하게 생각하신 비용이 있다면 그 선에 맞게 선택을 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본인에 맞는 커리큘럼을 먼저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강사님의 경력을 보시는 것을 아주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꿀팁은요, 바로 짠! 저처럼 이렇게 본인만의 수업 노트를 만들어 보세요입니다. 우선 제가 지금 이렇게 들고 있는 내용은요, 제가 예전에 정말 기본기가 하나도 없었을 때 제가 학원을 다니면서 정리했던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만의 수업 노트를 만들어서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해놓고 있습니다. 본인만의 수업 노트를 만들려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보통 디자인 학원을 다니실 때는요, 이론적인 개념과 그리고 실습을 병행하는 수업을 많이 진행을 하실 거예요. 그럴 때 저는 수업이 시작되기 전 폴더를 하나 만들어요.
폴더를 만나서 뭐 회차별이나 또는 강의 들었던 날짜로 이름을 설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워드 파일이나 메모장 하나 켭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수업 중간중간에 강사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기본적인 이론 개념들, 그리고 강사님의 강의를 유심히 듣다 보면 강사님께서 종종 현업에서 이용하실 때, 현업에서 있으실 때의 꿀팁들, 그리고 어떤 작업을 하실 때 스킬들을 알려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메모장이나 워드 파일을 켜놓고 바로바로 타자를 치면서 그 스킬들을 기록을 해 놓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습 과정을 진행을 하게 될 때는 실습 과정을 그때그때 바로 수시로 정리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는 실습 과정에 좀 더 집중을 하고 쉬는 시간 10분 정도의 실습 과정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간략하게 메모장에 정리를 해놓습니다. 그 다음에 학원이 끝난 뒤에 집에 가셔서 워드 파일을 보시고 나만의 노트 이렇게 수업 노트로 세세하게 다시 기록을 해 놓습니다. 이렇게 기록을 해 놓게 되면요, 그때 수업 내용을 다시 집에 가서 정리를 하면서 복습도 되고요. 그리고 나중에 내가 수업 내용을 까먹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이렇게 기록을 하게 되면요, 나중에 뭐 몇 달이 지나든 해당 수업 내용을 까먹었을 때 이 노트를 보게 되면 다시 해당 내용이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수업 노트를 작성하실 때는 최대한 세세하게 작성하시는 것이 좋고요. 좀 더 본인이 부족한 부분을 조금 더 수업 노트를 작성하실 때 수업 노트에는 강사님의 내용도 들어가 있지만 본인이 부족한 개념적인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개념을 정리를 해서 작성해 놓으시면요, 다음번에 복습하실 때 아주 수월합니다. 그래서 수업 가기 전에 한번 복습 노트도 한번 보시고 가시면 다음 수업 진도를 따라가실 때 아주 무리 없이 따라가실 수가 있으니까요. 꼭 수업 노트 작성하셔가지고 학원 수업을 진행하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우리가 디자인 강의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PPT를 발표하는 과제를 발표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강사님께서 학생들 옆에 가셔서 피드백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종종 피드백 내용을 이제 듣다 보면요, 저한테 도움이 되는 피드백 내용이 있거든요. 그럴 때 그 내용도 함께 기록을 해두면 나중에 그 피드백 내용이 나한테 피드백한 건 아니었지만 종종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피드백 내용도 종종 이제 기록하는 습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말투 하나라도 놓치지 않도록 기록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두 번째 꿀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꿀팁은요, 학원을 다니면서 학원 과제 또는 개인 과제로 수업 내용을 꼭 복습하기입니다. 우리가 디자인 학원을 다닌 이유는 기본적인 개념도 익히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디자인을 하는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함이잖아요. 그래서 디자인 학원을 다니시면 보통 디자인 학원에서 과제를 내주실 거예요. 그 과제는 우리가 오늘 1회차 내용을 배웠으면 1회차와 관련된 내용을 내주시는데요. 이 과제를 꼭 충실하게 수행하시는 것을 적극 추천합니다. 충실하게 수행을 하게 되면 이 과제를 하시면서 복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 과제를 통해서 복습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학원 과제를 통해서 꼭 복습을 하시고요. 그리고 해당 과제를 할 때 기간도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수업을 끝난 뒤에 첫 번째 수업 노트 정리한 다음에 과제도 함께 병행하면 과제를 진행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해당 과제를 할 때는요, 수업이 끝난 직후 집에 가서 바로 과제를 하시면서 복습하는 것도 제일 좋고요. 아니면 하루 뒤에 바로 과제를 복습을 해서 한 번 더 내용을 인지시킨 뒤에 그 다음에 학원 가기 전날이나 학원 가는 당일에 바로 한 번 더 과제를 하시면서 이렇게 총 2번 복습을 하시면 훨씬 더 실력이 향상이 됩니다. 또 과제가 끝났으면 학원 과제와 비슷한 주제를 가지고 개인 과제를
개인 자기 작업물을 따로 만들어서 또 한 번 더 복습을 하시면 학원에서 배웠던 내용을 기억에 오래 남고요. 그리고 계속 자기가 디자인 작업물을 만들다 보니까 실력도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원 과제랑 개인 과제를 통해서 꼭 복습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내가 만약에 개인 과제 할 시간이 없다면 학원 과제는 꼭 충실하게 이해시킨다라고 생각하시면서 학원을 다니시고요. 학원 과제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학원에서 배웠던 예제 파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제 파일을 복습하시면 되십니다. 이렇게 해서 세 번째 꿀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꿀팁인데요. 네 번째는요. 학원에서 만든 예제 파일은 모두 모아놓기입니다. 우리가 학원에서 선생님이 내주신 예제 파일들이 있어요. 예제 파일을 학원에서 배운다고 학원에서 배운 뒤에 학원에서 배운 내용을 습득하고 완전히 마스터했다고 생각하시더라도 바로 삭제해버리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바로 삭제해버리지 마시고요. 해당 예제 파일들은 따로 폴더를 만들어서 차곡차곡 모아놓습니다. 차곡차곡 모아놓으면 예제 파일들은 우리가 정리해놓은 수업 노트 파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요거를 함께 정리해놓으면 몇 년이 지났던 그 다음에 뭐 몇 개월이 지났던 종종 이제 수업 내용이 까먹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한 번 더 예제 파일 들어가셔서 복습할 수가 있으니까요. 나중에 몇 년이 지나도 이 파일들을 삭제하지 않으면 그대로 보존이 되겠죠. 그래서 몇 년이 지나도 내가 까먹었다 싶으면 해당 예제 파일을 보고 다시 복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수업 내용을 복습하기 위해서 예제 파일은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보관을 해 놓습니다. 그리고 학원 수업 내용을 듣고 복습할 때도 예제 파일들을 모아 놓으면 바로바로 복습 학원 내용도 조금 더 제대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네 번째로 예제 파일들을 모아 놓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요. 학원을 다닐 때는 개인 복습할 시간을 충분히 확보를 하신 뒤에 다니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우리가 학원 내용을 들었다고 할지라도 내가 복습을 하지 않으면 학원에서 배웠던 내용이 까먹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항상 복습을 통해서 학원에서 배웠던 내용을 본인만의 실력으로 만드셔야 되는데요. 이렇게 개인 복습 시간이 충분하지 않는 경우에는 복습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음번에 수업을 듣게 되면은요, 수업을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고 수업 내용을 까먹어서 수업 내용이 다음 진도에 나가는 수업 내용이 이해가 가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수업 내용을 들으실 때는요, 꼭 개인 복습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신 상태에서 다니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직장인을 다니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직장을 다니시게 되시면 야근도 하시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복습할 시간을 아무래도 현저하게 줄어들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그럴 때는요, 우리가 커리큘럼을 미리 보잖아요. 커리큘럼을 보시고 일단 본인만의 해당 커리큘럼을 보시고 본인만의 프로젝트를 하나 만듭니다. 만든 뒤에 수업 내용을 들으면요, 훨씬 더 조금 더 잘 이해가 되고요. 그 다음에 해당 과제 할 시간이 없다면 개인 프로젝트 강사님께 요청해서 과제 대신 개인 프로젝트를 뭐 피드백 해달라고 요청하시면 이제 강사님께서 해당 프로젝트를 보시고 피드백 해드리겠죠. 이렇게 해서 좀 적절하게 본인이 들으시는 강의 커리큘럼에 맞는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수업을 듣게 되면 좀 더 수업을 효과적으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이신 분들은 미리 뭐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가셔서 해당 피드백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강사님이 내주신 과제를 꼭 충실하시는 것이 아주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개인 과제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말 시간이 없다면 제가 말씀드렸던 방법처럼 본인이 학원 다니기 전에 해당 과제물을 하나 만들어서 피드백 받는 방법도 있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학원 다닐 때 학원을 좀 더 효율적으로 다니는 5가지 꿀팁에 대해서 좀 알아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까지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